안녕하십니까. 수원 형사전문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 무혐의나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저는 당연히 바로 답변을 드리진 않고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무죄는 어떤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약 25건가량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좀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무죄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 대략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시는 분들입니다. 당황하면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시거나 사진을 지우시거나 통화 기록을 없애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자료가 오히려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증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대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그래서 추측해서 말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CCTV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르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가끔은 가장 정확한 진술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지점일 수는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나중에서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불리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변호사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대응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했을 때 방어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한테는 적어도 불리한 사실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피해자한테 함부로 연락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했다가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압박 내지는 회유 등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연락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피해자한테 합의 의향을 타진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를 다녀오시고 나서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물론 그때도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무죄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지만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수사기관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정도는 무죄를 받는 어떤 특별한 비법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좋은 방어를 시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죄는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관계 그리고 초기 대응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짧은 영상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